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에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요소가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 안에서 투자 심리를 현재 살아나게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화면으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오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구마구 쏟아지던 비명 소리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점으로 가기 직전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은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산 단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끝났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우리가 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요기 베라 선수의 또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설계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설계는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자꾸만 우리가 인플레이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 관악산, 지리산, 한라산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앞으로 이 정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 그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팔러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여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지표 정도는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미국의 수입 물가도 완화됐다. 그건 무슨 문제 아니겠어요? 원자재가 됐든 아니면 석유가 기름값이 됐든 이 부분 좀 완화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미국 노동부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옐런 재무장관도 이 노동 경제학의 거두예요. 그러면 노동 지표를 볼 거다. 근데 7월 수입 물가 1.4% 하락됐고 이걸 또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이 적신호가 켜졌었는데 이제 조금 불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 깜빡깜빡거린다. 근데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5%포인트,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감이나 촉이 아니라 지표상으로 볼 때도 조금 이 인플레이션 정점 피크, 뭐 아웃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최악의 상태로 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는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게 과연 시장에 먹힐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가도 살짝 내려오고 또 페드가 내놓은 이러한 금리 정책이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에 좀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증시가 일단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200일 이평선을 올라섰다라는 것을 현재 외신에서는 좀 그렇죠. 집중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S&P 500도 좀 많이 올랐고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공포가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태면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는지 아니라는지는 우리가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는 것은 S&P 500 구성하는 11개 업종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 그렇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월가의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30, 40 공포지수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공포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가 됐다.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S&P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4주 연속 상승세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걱정했던 것이 조금 뭐 완전한 기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조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지금같이 시장에서 조금 이런 심리적인 공포감이 완화됐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주, 또 금리하고도 영향을 받잖아요. 통신이나 소비재 등이 2% 넘게 미국 뉴욕의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대폭 상승한 것만 그렇죠. 보더라도
그래도 최악의 상태는 아닌 안도랠리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은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유가라는 것은 워낙 정치적이고 그렇죠. 또 지리적인 맞습니다. 이슈가 워낙 또 크게 네.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뭐 미국의 연준 측에서 가장 조절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신중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뭔가 단정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이슈는 우리가 지표를 해석할 때 거의 단정에 가까운 확신에 가까운 분석도 우리에게는 유용할 때가 있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너무 확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고 개인의 또 감정적이고 또 이 기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왔다, 또 지나갔다,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또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중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이게 긍정적인 가격 책정이 과장됐다 이제 끝났다.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지표만 보고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최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 에너지 관련된 우리가 지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이제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우리도 이게 최근에 이제 에너지 안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기를 삼아서 우리 생산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겨울에 난방유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확실성 변수는 또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좀 완화됐다.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이 부분을 정말 과도한 좀 랠리로 인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살피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이것이 더 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연준의 스텝이 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연준이 뭐 지난달, 지지난달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시장은 굉장히 크게 동요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일단은 경제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9월에 FOMC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9월 FOMC에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 그래도 이 정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또 회복세에 있다면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좋으니까. 그죠. 경기에 대한 타격보다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18일입니다. 7월 FOMC 의사록을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테고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 얼마나 그게 강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태도인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상황은 아주 인플레이션을 최악의 상태로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지만 그럼 금리 인상을 안 할까?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빅 스텝이든지 베이비 스텝인데 베이비 스텝만으로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빅 스텝 정도 이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비슷비슷하게 종전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의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해 볼 때는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럼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도 서비스 물가 자 이제 주거비 임대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물가를 확인하는데 그러면 한 빅 스텝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나온다는 것이고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 되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죠. P를 봐라. P, 팔러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내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바구니를 우리가 구성해 놓을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일단 지표가 조금 살짝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빅스텝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만은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우리는 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스텝이든 우리가 좀 시장을 담대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빅스텝을 받든 자이언트 그렇죠. 스텝을 받든 뭐 시장에 참여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지표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도 그렇고 제2은행도 그렇고 금융권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심지어는 예금 금리가 4%, 뭐 적금 금리는 그 이상이에요. 우대 금리까지 포함하면. 그럼 계속해서 이 수신고가 금융권 쪽에서 은행권 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영향은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도 개인들은 또 최근에 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일단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기업의 가치는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팔리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또 최근에 뭐 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규모 분명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시총 1위 대장주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삼전을 이야기할 때 뭐 삼전 이야기하면서 뭐 역사적인 사건과 빗대서 뭐 삼전도의 굴욕이다. 뭐 7만 전자, 8만 전자는 고사하고 지금 5만 전자 내려갔다가 6만 전자 겨우 해보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큰 정치적 이슈가 있죠. 우리가 정책도 보지만 정치도 살짝 곁들여서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인 M&A나 대규모 투자 속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감을 갖고서 사실상 정치적인 사면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의 투자가 상당한 속도와 규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금만 얼마? 깍! 124조 원이에요. 근데 네. 이 돈에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규모 또 영향이 달려 있겠지만 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가 이미 유럽의 비즈니스 투어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타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또 로봇, 삼성이 앞으로 투자하게 될 AI 로봇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이죠. 이제 5G가 아니라 6G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장 부분에 좀 관련된 밸류 체인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또 미국 쪽에 또 최근에 정책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게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한 게 아직 살아있는 이슈인가? 아니 그렇죠. 뭐 선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IRA예요. 이른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미국 국방비를 이야기할 때 천조국 이야기해요. 지금 1,000조 원 정도 가까이, 물론 정확하게는 966조 뭐 이런데 뭐 그렇게 따지지 말죠. 네. 1,000조 원 정도 가까이 투자가 된 대규모. 이 투자가 어디냐 바로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이게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친환경 쪽에 집중 투입이 되면 이게 바이든의 대선의 가장 전면에 있었던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 지금 뭐 ETF 상장지수 펀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주식형도 그렇고 해외 주식형도 그렇고 또 브라질 펀드도 10% 가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이런 기초소재 섹터도 쑥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2차 전지 분야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폴리실리콘 등 이 기초 소재 원료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잘 봐야 될 거는 결국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지금 집중을 해놓으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상과 또 긍정적인 또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